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 건축가 안드레아스 마르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2005년 1월에 개관한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에 적용된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일하신 한국인 건축가 안드레아스 안과의 특별한 인연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온돌과의 만남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드레아스, 아빠가 곧 돌아오실 거야. 제가 5살 때였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큰 고기를 잡아올게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덴마크 오르후스의 작은 항구 마을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셨고, 맏이었던 저는 8살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작은 아버지가 되어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추운 겨울이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거실 한켠에 매트리스를 깔고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잤습니다. 어머니는 늘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날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시며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어린 나이에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레고 블록과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어요. 밤이면 창가에 앉아 레고로 집을 만들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내 아버지도 어릴 때 그림을 참 잘 그렸단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조각가셨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10살 때 학교에서 미래의 집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바닷가 절벽 위에 특별한 집을 그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단단한 벽,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따뜻하게 모여 앉을 수 있는 넓은 거실. 그 그림으로 대상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 집은 여전히 춥기만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웠죠. 대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저는 매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전문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배웠어요. 주말이면 오르후스 시내의 건물들을 스케치하러 다녔죠. 오르후스 시립미술관의 수석 건축가 올레 요한슨 선생님은 제 스케치를 보시고는 무료로 설계 도면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드레아스, 너는 공간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졌구나. 25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축 잡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 바닥 전체에서 골고루 올라오는 따뜻함이라니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꿈꾸던 이상적인 집과 같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이 기술을 배워오면 우리 집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아스. 하지만 그곳은 너무 멀잖아. 괜찮아요. 아빠처럼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털어서 한국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기적처럼 김명호 기술장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온돌 구조를 열심히 스케치하고 있는 걸 보시고는 먼저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온돌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만. 우리 전통 난방 기술을 배우고 싶은가? 김 기술장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퇴근 후면 온돌 시공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주말이면 한옥마을로 데려가서 전통 건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셨죠. 처음 한국 집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자마자 발바닥부터 따뜻하게 전해지는 기온이 온몸을 녹여버리더라고요. 바닥에서 난방이 되다니. 바닥은 보일러가 돌아가서 따뜻하게, 위로는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게, 화장실은 물이 잘 내려가게 만든 배수관 위치. 이런 구조들이 건축가인 제 눈에 아주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좌식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바닥에 엉덩이를 데우고 소파에 기대어 밥상 겸 좌탁에서 인터넷을 하곤 하죠. 누군가 저의 집을 방문할 때도 인원수대로 의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냥 둘러앉으면 되니깐 너무 편했죠.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삶을 디자인하는 거죠. 김 기술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이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지. 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배워야 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제가 배우고 개발한 온돌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기 위해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오르우스 집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이 집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어머니 집에 첫 온돌 시공을 했죠. 시공이 끝나고 첫 겨울,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멀리 가서 배워온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동생들도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죠. 난방비도 절반이나 절약되었고요. 무엇보다 밖에서 식당 일로 오래 서 있는 일을 하고 오신 어머니가 따뜻한 바닥에 쭉 누워서 퉁퉁 부은 다리를 한국말로 찢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의 찜질 문화를 알려드렸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퇴근하고 오시면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밑으로 들어가셔서 찜질을 꼭 30분씩 하고 나오신답니다. 다리가 풀리면서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찜질방을 꼭 가보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어머니 집의 이 성공적인 온돌 시공 덕분에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코펜하겐의 건축 사무소들과도 미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함부르크의 새 병원 프로젝트 자문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환자 케어 담당 수간호사였던 리나를 만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온돌방을 실제로 설계하는 분을 만나다니. 리나의 눈빛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건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후 환자들의 반응을 일일이 체크하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죠. 바닥 난방이 너무 좋아요.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이 정말 편안해하세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병원의 다른 사람들은 달갑지 않게 봤어요.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은 제가 수간호사인 리나와 가까워지는 걸 못마땅히 했거든요. 우리 둘의 관계가 점점 소문이 퍼져 병원 이사장인 리나의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30년 경력의 의사셨던 그분은 학벌과 경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이나,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이건 아버지로서의 명령이야. 하지만 아빠 안드레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술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닥쳐. 내 병원에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게 할 순 없어. 당시 독일에서는 대형 건설 회사들이 최첨단 난방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혼자서 시도하는 이 도전이 무모해 보이셨나 봅니다. 리나의 아버지는 제 온돌 시스템을 철거하라고 지시했고 저와 리나의 만남도 금지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에도 리나의 할머니 때문에 찾아왔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아들 네웨리나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할머니는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으로는 도저히 지내기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의사로 살아온 리나의 아버지도 최신 의료 장비를 총동원해도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의사인데도 진통제 없이 어머니의 통증을 줄이는 게 쉽지 않네요. 리나는 아버지가 병실 한켠에서 눈물 짓는 걸 처음 봤다고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저축을 털어서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리나, 나를 믿어줘. 분명 할머니의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을 거야. 정말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알면. 괜찮아. 이건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김 기술장님께 특별히 연락드려 조언을 구했고 한국에서 배운 전통 온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구들장의 두께부터 온도 조절까지 관절염 환자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했죠. 할머니의 방은 작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했어요. 온돌판 하나하나를 직접 골라 맞추고 전통 온돌의 원리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독일의 건축 기준에 맞도록 설계했죠. 특히 신경 썼던 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안락의자 아래 부분이에요. 그 자리의 온도가 가장 적절하도록 여러 번 테스트하고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방은 마치 따뜻한 봄날의 정원처럼 변했어요.
역시 할머니에게도 한국의 찜질 문화를 알려드렸고 아픈 곳을 찢으시라고 했죠. 그러는 사이 희한하게도 관절 통증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이렇게 포근한 건 내 어릴 적 시골 화덕방 이후로 처음이야.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리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첫 겨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닥의 온기가 할머니 방을 감싸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 따뜻함을 만끽했죠.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시던 장인어른도 퇴근 후면 온돌방에서 피로를 푸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늑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장모님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이웃분들은 하나같이 감탄하셨고 곧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 후로 리나의 부모님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직접 체험한 가족의 행복한 변화가 학위나 경력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졌던 거죠. 안드레아스, 내가 너무 고지식했나 보구나. 때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한가 봐. 할머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변의 관심이 커졌어요. 특히 현대식 발열 필름과 전통 온돌의 장점을 결합한 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목을 받았죠. 발열 필름은 설치가 간편하고 조절이 쉽지만 저는 여기에 전통 온돌의 복사열 원리를 더했어요. 축열층을 개선해서 열이 오래 가도록 한 거죠. 온돌 설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럽의 건축 규정에 맞추면서도 한국의 전통 기술을 접목시켜야 했어요. 저는 밤낮 없이 설계도를 그리고 연구했죠. 마침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완성했는데 이는 제 건축가적 안목과 한국의 전통 기술이 만나 탄생한 독특한 설계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2000년에는 건축학 박사과정을 마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 논문 북유럽 건축에서의 온돌 시스템 적용과 에너지 효율성 연구는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 건축 기술과 융합한 제 특허 기술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2002년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였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안성우 박사님이 기술팀장으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죠. 마르틴 씨, 자네가 그 유명한 덴마크의 온돌 전문가로군. 김명호 선생님께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안성우 박사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대형 공연장에 적용하자는 거였죠. 1400석 규모의 객석을 따뜻하게 데우는 건 분명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해내면 세계 건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거야. 한국의 전통 기술로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구들장의 원리를 현대화하고 IoT 센서를 접목해서 각 좌석별 온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죠. 특히 35km의 온수 배관을 지하 400m에서 끌어올린 지열과 연결한 건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전통 온돌의 복사열 원리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면 대형 공연장의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정교한 설계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비평가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어요. 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바닥 구조체에 특수 제작된 온돌 패널을 설치하고 IoT 센서를 통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특히 객석 바닥의 개별 온도 제어가 가능한 마이크로 존 컨트롤 시스템은 제 자부심이었죠. 오페라 하우스는 혁신적인 온수 배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어요. 건물 전체에 약 35km 길이의 온수 파이프가 설치되었는데 이 파이프들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했죠. 특히 지하 400m 깊이에서 끌어올린 12도의 지하수는 여름철 자연 냉방에 활용되었고 겨울에는 이 물을 데워서 난방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기술팀에 제안한 것은 이 온수배관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전통 온돌의 축열 원리를 활용해 바닥 구조체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축열체로 만드는 거였죠. 파이프 배치를 최적화하고 바닥 구조를 다층화해서 열 전달과 보존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객석 아래 설치된 마이크로 클라이밋 시스템이에요. 각 좌석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죠. 이는 전통 온돌의 구들장 원리와 현대 제어 기술을 결합한 것이었어요.
덕분에 1,4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임에도 모든 관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단열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이중회피 구조를 사용해 바깥쪽 유리벽과 안쪽 벽 사이에 단열층을 만들었고 이 공간의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죠. 이런 기술들이 모여 오페라 하우스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5일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가 공식 개관했습니다. 혹한의 덴마크 겨울 속에서도 건물 내부는 온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쾌적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객석의 균일한 온도 분포는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에너지 효율은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온돌 융합 기술은 유럽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신관, 베를린 필하모니콜, 밀라노 스칼라 극장.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따뜻함은 서두르면 안 돼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죠.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는 드디어 리나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축사 대신 재미있는 고백을 하셨죠. 처음에는 제 고정관념으로 이 청년이 정규대학도 나오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배운 걸로 무슨 바닥 난방 타령이냐며 속으로 많이 구박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온돌 깔린 우리 거실에서 신문 읽는 게 저의 유일한 행복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 리나가 똑똑한 남자를 뒀네요. 할머니도 덧붙이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 사위가 만들어준 따뜻한 방 덕분에 내 관절통이 다 나았어. 이제는 친구들 만나면 자랑밖에 못하겠어. 고마워 손주 사위. 정말이지. 한국에서 잘 배워온 온돌 하나로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온돌 기술을 배워오지 않았다면 결혼도 못할 뻔하지 않았겠어요?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는 제 기술을 필요한 곳에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오르후스의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에 관심이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이런 시설들은 난방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뻤던 건 제가 처음 일했던 오르후스의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던 그곳이었죠. 엄마, 이제는 제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몰랐어. 내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온돌 휴게실을 만들었고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는 따뜻한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리나도 이 프로젝트들에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녀의 의료 지식은 환자들과 노약자들을 위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따뜻한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꼭 맞는 따뜻함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행복한 변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차가운 바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싶어요. 김 기술장님이 늘 말씀하시죠. 온돌은 그저 방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까지 데우는 거지. 한국의 따뜻한 기술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2015년 개관한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 최초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대형 공연장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닌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4만 천이 규모의 현대 건축물에 완벽하게 구현된 거죠. 이 성공을 계기로 유럽의 주요 공연장과 문화시설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제는 세계의 기술이 된 거죠. 앞으로도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낼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